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2명의 야권 후보가 출마하면서 단일화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당은 단일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는커녕 9월 중순인데도 한여름 같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더위가 꺾일 전망입니다. 경찰이 지난 7월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산 지역에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해 549점을 허가 취소하고 이 가운데 280여 점을 폐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9월 중순인데도 선선한 가을 날씨는커녕 한여름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20일 비가 내린 뒤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당일 폭염 경보 속에 온열 질환자 43명이 발생한 사직 야구장. 19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한 가운데 야구 경기에 앞서 일찍 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9월 중순에 겪어보지 못한 한여름 날씨가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볼 때마다 땀이 주르륵 흘러갖고 너무 덥고 마실 거만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부산의 폭염 일수는 19일 기준 22일로 지난 2018년과 1929년 18일이었던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열대야 일수 역시 54일을 기록하며 역대 1위였던 1994년 47일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폭염특보도 역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데다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와 우리나라에까지 유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여 있으면서 하강 기류에 의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일사가 있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남단에서는 열대저기압 태풍과 TD가 서북 서진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티베트 고기압이 약화하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도 사라질 전망. 하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지역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최대 100mm, 많은 곳은 150mm로 호우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야권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두 곳에서 각각 후보를 공천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확정지으며 3파전 양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 2명의 후보가 나서다 보니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지지층의 표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입니다. 류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단일화 테이블로 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대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후보를 뽑는다는 원칙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범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류재성 후보가 소통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앙당과 상의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며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40대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까지 3,400여 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격 사유와 소유권 포기, 분실 등을 이유로 549정을 허가 취소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도검 281정을 회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9월까지 도검 실물과 소지자의 범죄나 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상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16일 오후 물놀이 중이던 외국인 2명이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외국인 2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쯤에는 다대포 모룬대 해안초소 인근 산책로를 걷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경에는 다대항해 정박 중인 대형 선망 운반선에서 폐유가 유출되는 등 연휴 기간 4건의 해양 오염 신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추석 연휴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피살된 60대 여성 A씨의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엿새째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전후 B씨의 동선과 현장에 있던 흉기의 흔적 등을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산 남구 5, 6도 스카이워크에서 B씨의 소지품과 신발 등이 발견된 이후 행적이 끊긴 것으로 볼 때 투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은신 가능성까지 염두해 B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경우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탑승 승객이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탑승 승객의 여객 공항 사용료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환급 청구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볼 텐데요.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19일 경남도청에서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참여 기업은 주식회사 로만시스와 범한 퓨얼셀, 범한 자동차, 주식회사 사면 등 총 4곳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오는 2028년까지 창원 국가산단에 5,360억 규모의 투자와 750명의 신규 고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원시도 지방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특례와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112 신고는 늘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평균 12.4건으로 지난해 23.3건보다 46.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에서 올해 1명으로 75% 줄었습니다. 반면 112 신고는 1,408건에서 1,478건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경남농협은 19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와 경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보호관찰소는 임직원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하고 경남쌀 우선 소비를 통한 지역사랑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농협도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쌀 인식 개선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도구가 10월 말까지 2차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도구 주민 외 부산 시민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하며 가족 단위 체험과 선셋 섭 등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출근길 아침 활력 필라테스와 명상, 해변 노르딕 워킹 등 4주간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로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